안녕하세요. 저는 이마크 영어 국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진환입니다. 오늘은 2025년 1학기 중간고사 미사고등학교 1학년 영어 시험에 대해서 간단한 분석 및 총평을 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우선 시험 보시느라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출제 분석부터 하자면 출제 영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4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이 중에서 객관식은 21문항에서 배점이 총 85점이었고요. 논술형은 총 3문항이었고 이 논술형 문제에 대한 배점은 15점이었습니다. 각각 교과서와 하루 6개 EBS 지문별로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었냐고 하면 교과서에서는 총 객관식 9문제와 논술형 2문제 해서 총 11문제가 출제되었고요. 하루 6개 EBS 교재에서는 객관식 12문항 그리고 논술형 1문항 해서 총 13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영역별 비중으로 따지면 교과서보다는 하루 6개 EBS 지문에서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되었음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험 충평부터 하자면 출제 난이도는 별 2개를 주었고요. 네, 중 수준의 난이도였습니다. 이번 1학기 미사고 1학년 영어 중간고사는 예년과 비교했을 때 시험 문제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좀 낮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항상 미사고등학교 시험은 내용 일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죠. 보기 이렇게 3-4문장씩 영어 문장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보기들을 잘 골라주는 게 좀 어려운 문제로 많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번 시험에서도 내용 일치 문제와 논술형 문제는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이제 몇 가지 두드러지는 경향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외부 지문 출제가 사라졌습니다. 올해는 또 고등학교 1학년들은 새로운 교육 과정을 지금 받고 있죠. 그러면서 공통영어라는 새로운 영어 교과서가 시험 범위에 추가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해야 할 지문의 난이도가 좀 낮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킬러 문항, 특히 이번에는 서술형 2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었는데 교과서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제 대비가 좀 필요하겠다. 다음 2번째는 여러 문제 유형이 존재합니다. 얘는 뭐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미사고등학교 문제를 보시면 뭐 내용일치나 뭐 어법이나 어휘나 요지나 뭐 주제 찾기, 문장 삽입 문제, 뭐 함의 추론, 무관한 문장 고르기, 뭐 요약문 완성 등 정말 100%다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여러 문제들에서 지금 지문이 많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특히 13번의 함의 추론 문제에서는 밑줄친 부분이 완전히 다른 문장으로 지금 나와서 아이들이 많이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15번 지문에서는 얘는 어휘 문제인데 이 문제는 많이들 틀렸을 겁니다. 요거는 각각의 1, 2, 3, 4, 5 어휘가 모두 다른 어휘로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어휘가 이 자리에 맞냐를 따지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6번은 이건 어법 문제인데 이번에 이 어법 문제에서도 어휘를 변형을 해서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변형 어휘들 있죠. 뭐 동의어, 반의어, 유의어 등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과서랑 EBS 하루 6개 지문에 대해서 학생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 미사고등학교 1학년 영어 시험 문제는 다양한 문제 유형이 출제되었고요. 그 문제의 내용들도 보시면 대부분 이제 수업 시간과 다양한 변형 문제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방향으로 출제되었습니다. 핵심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 빈출 어휘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냐. 두 번째는 핵심 문법 개념을 활용해서 어법상 알맞은 문장을 여러분들 스스로 잘 영작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평소 독해 연습을 통해서 각 지문의 내용을 얼마나 잘 파악할 수 있냐. 이런 연습과 훈련들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되어 있는가가 고득점의 열쇠가 되겠습니다. 네, 문항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거예요. 요거는 교과서 1과에서 출제된 문제고요.
지금 보기들을 보시면 예년에 비해서는 문장의 길이가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윗글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냐 개수를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밑에 적중 문제를 보시면 이제 10번 문제의 2번 보기 같은 경우에 네, Sudden anger in teens comes entirely from stress about everyday life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문제 1번의 A의 보기를 보시면 Teens can experience sudden outbursts of anger which are mainly caused by everyday stress from school and family lif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변형 문제에서 10대들의 갑작스러운 화는 전적으로 모든 삶에 관한 스트레스 때문이다. 네, 이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1번의 A 문장 보시면 10대들은 이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 10대들은 이 화의 갑작스러운 outburst 하면 분출입니다. 갑작스러운 분출을 경험할 수 있는데 comma which 그것은 are mainly cause 주로 원인이 돼요. 뭐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모든 매일의 스트레스죠. 그게 학교와 가정 삶에 이게 이제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거고요. 지금 C 같은 보기도 보시면 during adolescence 청소년기 시기에 the brain 뇌가 undergoes 하면 겪답니다. undergoes changes 변화들을 겪는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뒷절에 promote independence, social engagement and creativity 독립성과 사회적인 관여, 뭐 개입 그리고 창의성을 촉진하는 변화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와 이제 비슷한 보기도 밑에 쪽 보시면 5번에 3번 보기에 changes in the brain promote independence and creativity. 이 뇌의 변화가 독립성과 창의성을 촉진한다. 요 말은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1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변형 문제들을 통해서 변형 문제 안에 있는 그런 보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과서 3과에서 출제된 6번 문제인데요. 이건 보시면 원래 문제는 이제 윗글의 빈칸 중 다음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곳은 문장 삽입 문제죠. 그래서 지금 박스 문장에 어떤 문장이 나와 있냐면 The type of exercise also matters. 그 운동의 종류 또한 문제가 된다.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요거는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그대로 풀었습니다. 지금 밑에 적중 문제 보시면 같은 문장 삽입 유형이고요. 박스 문장이 똑같이 되어 있죠. The type of exercise also matters. 이게 어디 들어가야 되냐. 이런 다양한 변형 문제들을 저희가 이번에는 교과서가 저희도 이제 처음 보는 교과서고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처음 공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다양한 변형 문제를 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과당 약 200문제 정도의 다양한 변형 문제를 제공했고요. 이런 변형 문제들을 학생들이 잘 풀고 잘 풀이를 했다면 이런 뭐 가벼운 문장 삽입 문제나 뭐 내용 일치 문제에서 아마 학생들이 쉽게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8번 문제고요. 얘는 EBS 하루 6개의 데이 1의 3번 지문입니다. 문제는 요 글의 제목을 이제 추론하는 거였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은 3번입니다. 3번 보기를 해석해 드리자면 How the brain functions 어떻게 뇌가 기능하냐 그게 이제 comparing it to a city 그것을 도시와 비교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이제 적중 문제 칸에 보시면 같은 질문이고요. 이거에 대한 주제를 저희가 고르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B의 보기에 보시면 The economy and brain function both emerge from complex interactions 되어 있죠. 경제와 뇌의 기능은 both emerge 둘 다 뭐로부터 나온답니다. 둘 다 뭐로부터 나오냐면 complex interactions 복잡한 상호작용으로부터 나온다. 이 보기가 이제 실제 답이었던 3번 보기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어떻게 뇌가 기능하냐 그것을 이제 city 도시랑 비교해 보는 것. 네, 그래서 이런 주제 찾기 연습도 많이 하셨다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고요. 네, 다음 마지막 문항 분석인데요. 16번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얘는 EBS의 2-1 지문이었고요. 이건 답이 5번입니다. 요게 부스트 하면
요 자리는 원래 단어가 led to였습니다. 뭐뭐로 이제 이끌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한 문장 한 문장 상세하게 분석하고 해석할 때 어떻게 분석을 했고 어떻게 강조를 했냐면 마지막 문장입니다. Later, the arrival of air transport opened up. 에다가 지금 보시면 V1 동사 첫 번째 동사 표시를 했고요. 그 뒤에 more of the word and를 기준으로 뒤에 나와 있는 led to 밑에 보시면 V2라고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 동사다라고 체크를 했는데 이때 제가 수업 시간에 뭘 강조했냐면 얘는 이제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동사와 동사상의 문법적인 형태가 대등해야 된다. 그래서 앞쪽에 opened up이라는 과거 동사를 썼기 때문에 뒤쪽에도 led to라는 과거 동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5번을 이제 부스트 되어 있으면 얘는 지금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가 들어올 자리가 아니라 앞에 있는 and를 기준으로 앞에 opened up과 boost 요 자리가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boost라는 단어의 뜻을 몰랐어도 이 자리는 앞에 opened up과 병렬 구조인 과거 동사가 들어가야 된다를 캐치를 하셨으면 이 단어는 이 문제는 5번이라고 아마 쉽게 답을 고르셨을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말고사 고득점 전략인데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번 중간고사에서 뭐 80점대라면 여러분들은 기말고사에서 반드시 고득점을 맞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 학기에 대한 성적이 1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기말고사를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 영상 초반부에서도 제가 강조했듯이 고등 빈출 어휘를 좀 잘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들을 보시면 어휘들이 많이 변형이 됐죠. 근데 이 변형 어휘가 막 고3 수준의 수능 어휘가 아니라 딱 고1 수준의 고등학교 1학년이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고등 필수 어휘들 내에서 그런 범위 내에서 어휘들이 변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고등 빈출 어휘를 좀 잘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에도 무조건 반드시 이 어휘 변형은 상당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몇 달, 이제 한 달 반이 남았죠, 거의. 한 달 반 동안 고등 1학년 수준에서 빈출 어휘, 뭐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등등 이런 어휘들을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번 시험에 보시면 좀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교과서에서 나온 서술형 문제였어요. 논술형 문제였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핵심 문법 개념을 활용해서 영작을 좀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던 이때 가주어 진주어 요거 있죠. 요 문법을 활용한 문제가 이번 서술형 문제, 논술형 문제에 출제되었는데 이때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면 앞에 있는 is은 뭐고 뒤에 있는 that은 역할이 뭐고 that 뒤에는 문장이 완전하게 나와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문법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어를 잘 조합을 해서 영작을 하셔야 되는데 이 영작도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내가 영작을 못한다라는 것은 문장에 대한 구조가 아직 제대로 이해가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영작 연습도 여러분들이 단어들을 잘 조합하는 연습 그리고 대절 뒤에는 대시 접속사라면 대절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 문장을 많이 연습도 해보셔야 되고요. 이 대시 무슨 대신지도 확실히 아셔야 되고요. 대 뒤에 어떤 게 나와야 되는지까지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영작도 가볍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영작 실력을 기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문 내용 파악 훈련이라고 적어놨는데 학교에서 이제 물어보는 어떤 주제 찾기, 뭐 요지 찾기, 뭐 주장 찾기 등등 기본적인 이 지문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냐를 많이 물어요, 미사고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쉽사리 맞추기 위해서는 시험 범위에 나와 있는 지문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시험 범위의 지문에 국한짓지 말고요. 미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수능 유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비내신 기간에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 좋으냐면 모의고사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낯선 지문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로 이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는 것도 좋고요. 어려운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하시고 어려운 질문들을 계속 분석해 보시고 해석해 보셔서 어려운 지문에 대한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내용 이해를 하시는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미사고등학교 1학년 수업 안내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스케줄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5시 10분부터 8시 10분까지인데요.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바로 오면 5시 10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업을 2시간을 판서식 수업을 진행하고요. 1시간은 자기주도 학습인데 이때 학생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뭐 단어 테스트 그리고 이제 영작 테스트, 문법 진도를 나갔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법 테스트, 그리고 뭐 독해 수업을 했다면 그 독해의 지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이해를 했는지를 묻는 독해 테스트 등등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실력을 점검하고 자신이 이 수업을 잘 들었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더 자세한 사항은 리마크 영어 국어 학원의 블로그를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고사 이후 영어 수업은 5월 8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5월 8일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 국어 수업은 5월 10일 다음 주 토요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기타 뭐 궁금하시거나 이제 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학원 블로그를 참고하셔도 너무 좋고요. 밑에 번호 나와 있는 여기 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